자, 거기 이제 2.2 과세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세기간. 첫 번째 있는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앞을 좀 보시죠. 여기가 1월 1일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12월 31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 1년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6월 30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앞에 6개월을 우리는 제1 과세기간 이렇게 부르고요. 이 뒤에 6개월을 제2 과세기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요, 이 각각의 6개월간의 거래를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확정 신고 납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확정 신고 납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25일 이내니까요. 제1 과세기간은 6월 30날 과세기간이 끝나죠. 그러니까 25일 이내니까 7월 25일까지가 되겠고요. 제2 과세기간은 12월 31일 날 끝나니까 25일 이내면 다음 해 1월 2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개정사항 해서 제일 위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기간 조정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일반 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1년을 반으로 나눠서 제1 과세기간, 제2 과세기간 이렇게 두고 각각의 과세기간이 끝나면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2013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과세기간을 나누지 않고요. 1년 전체를 하나의 그냥 과세기간으로 보는 걸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과세기간이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전체가 하나의 과세기간이고요. 이 과세기간이 끝나면 1년간의 거래돼서 25일 이내에 그러니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9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요. 이렇게 6개월간의 기간도 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반으로 나누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3월 31일이 될 거고요. 여기는 9월 30일이 되겠죠. 요 앞에 각 3개월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예정 신고 기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과세기간분도요. 앞에 3개월을 예정 신고 기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각각의 예정 신고 기간이 끝나면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예정 신고 납부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도 예정 신고 납부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1 과세기간분 예정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냐? 3월 31일 날 끝나니까 25일 이내면 4월 25일까지고요. 제2 과세기간분 예정 신고 기간은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납부는요. 9월 30날 끝나니까 25일 이내면 10월 25일까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1년에 4번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오른쪽 페이지 그 주의사항을 보시면요. 도표 바로 위에 예정 신고 기간과 과세기간 최종 3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바로 신고의 대상입니다. 과연 신고 대상이 어느 기간을 얘기하는 거냐? 신고 대상이 무엇이냐? 자, 우리 예정 신고 납부에 대한 신고 대상은요. 당연히 이 예정 신고 기간분이 되겠죠. 그죠? 제2기분도요. 예정 신고 납부의 신고 대상은 예정 신고 기간분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확정 신고 납부의 신고 대상은 요 뒤에 3개월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법에서는 확정신고 납부의 대상을요, 이 과세기간 전체분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이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한 신고가 정확하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걸 또다시 포함해서 2번 신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할 때 그 부분은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확정신고 납부는 예정신고가 제대로 됐다고 가정한다면 확정신고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요 뒤에 3개월 부분이 될 겁니다. 제대로 신고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요 뒤에 3개월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앞에 3개월이 예정신고 기간이니까 뒤에 3개월은 확정신고 기간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용어 사용에 조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는데요. 예정신고 기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고 대상이 되는 기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확정신고 기간이라는 것은요, 요 뒤에 3개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신고 기간 그 자체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1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한다면 확정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 과세기간이 끝나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니까 제1기분 확정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2기분 확정신고 기간은 순수한 신고기간 그 자체,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의 그 기간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뒤에 3개월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를 우리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도요, 과세기간 최종 3월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만약에 예정신고 납부 시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확정신고 납부의 신고 대상은 바로 이 과세기간 최종 3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무에서 보면요, 이 용어를 굉장히 혼동해서 쓰고 있어요. 과세기간 최종 3월이라고 해야 될 거를 확정신고기간 이렇게 많이들 부르거든요. 근데 많이 불러도 너무 많이 부르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용어가 막 혼동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정신고 기간분이라 그래서 확정신고 시에 무조건 제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예정신고 납부 때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확정신고 납부 시에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확정신고 납부의 대상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세기간 최종 3월분과 더하기 예정신고 누락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과세표준 신고 계산하고 신고할 때도 이 내용이 다시 나오니까 꼭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교재 왼쪽 오른쪽 그 각각 박스를 보면 여러 가지 예외적인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너무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